안녕하십니까. 아메리츠 파이낸셜 수석부사장 이용돈입니다. 미국 경제 읽어주는 남자 경제남 3월 9일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경제남 이 기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경제 지표하고 시장 상황은 계속해서 변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빠르게 움직이는 경제 환경에 지금은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가가 100달러를 훌쩍 넘어 돌파한 후에 다시 조금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는 450포인트 하락하며 장중 낙폭이 일부 축소가 됐습니다. 자, 미 유가가 배럴당 한때 100달러를 돌파하면서 인플레이션 상승과 경기 둔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자 미 증시는 하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다우존스는 450포인트 하락을 했고요. 30개 종목으로 구성된 다우지수는 거의 1년 만에 가장 큰 주간 하락을 기록한 직후 또 다시 하락했습니다. S&P 500은 0.6% 하락했고 나스닥은 0.3% 내렸습니다. 다만 장중에 저점 대비 낙폭은 상당 부분 줄어들었습니다. 오늘 다우지수는 장중 한때 약 900포인트까지 하락했었고 S&P 500과 나스닥도 각각 약 1.5%까지 떨어졌었습니다. 이 시장 하락폭 축소에는 반도체 주식 상승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브로드컴이 3% 이상 상승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어드밴스 마이크로 디바이스가 각각 2%와 1%씩 올랐습니다. 엔비디아 역시 1% 상승했습니다. 자, 이제 유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미국 기준 유가인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야간 거래에서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 한때 119달러까지 상승했었습니다. 자, 이것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으로 100달러를 넘어선 것이었는데 이후 상승폭을 줄이면서 약 96달러 수준에서 약 6% 상승 사태를 보였습니다. 또 미 유가가 올해 초 배럴당 60달러 이하에서 시작했는데 국제 기준 유가인 브렌트유는 약 7% 상승해서 배럴당 99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중동 주요 산유국들이 핵심 해상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폐쇄된 이후 생산량을 줄이면서 유가 선물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이후 파이낸셜 타임스가 주요 7개국이 전략 비축유 방출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자 유가는 장중 최고치에서 하락했고 주식도 저점에서 반등했습니다. 그러나 공동 방출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보도도 나오면서 주요 지수는 다시 하락 압력을 받았는데요. 지난주에 자세히 말씀드렸던 이 월가의 공포 지수로 불리는 VIX, 빅스는 옵션 시장에서 투자자들의 해지 수요가 증가하면서 30을 넘어섰기도 했습니다. 이는 2025년 4월 관세 충격으로 시장이 급락한 이후 처음이고요. 직전 수준이 27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요일 저녁에 게시글 해서 이란의 핵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단기적인 유가 상승은 매우 작은 대가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완화될 조짐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야데니 리서치의 대표는 한 보고서에서 투자자들이 1970년대식 스태그플레이션 재현 가능성을 예상하기 시작한다면 약세장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가 충격이 지속될 경우 연준은 인플레이션 상승과 실업 증가 위험 사이에서 정책 선택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전쟁이 몇 주 안에 해결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도 유지했는데요. 기본 시나리오는 여전히 기술주가 이끄는 경제 호황과 강세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유가가 100달러를 돌파하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나오고 있을 때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경제 성장 둔화하고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상황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기에는 물가가 떨어지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은 두 가지가 동시에 악화되는 거죠. 유가 상승은 경제 전반 비용의 뿌리 역할을 하는데요. 운송비, 공장 생산비, 항공, 물류 비용, 전기료 모든 분야에서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체 물가가 오르게 되는데 특히 우리가 사는 미국에서는 배럴당 100달러 이상을 경제 압박이 시작되는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월가는 1970년대 오일 쇼크를 지금 떠올리고 있는데요. 1973년과 1979년 1차와 2차 오일 쇼크라고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유가 급등 당시 인플레이션이 10%를 넘었고 실업률이 오르면서 주식시장은 장기 침체를 겪었습니다. 현재 투자자들은 이를 두고 1970 redux, 1970년대 재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긴장하는 이유는 여러 요소가 겹쳐있기 때문인데요. 중동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문제, 유가 급등, 여전히 높은 금리 등이 그것입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의 20%가 통과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통행에 문제가 생기면 유가는 더 급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페드 입장도 난처합니다. 연방준비제도는 물가 안정과 고용 유지 이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스테이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려야 하고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금리를 내려야 하는 딜레마에 직면을 하게 되는 거죠. 이로 인해 주요 지수 다우, S&P 500, 나스닥이 하락을 할 수밖에 없고 투자자들은 기업이 감소를 우려하며 주식을 매도하고 변동성 지수 빅스는 상승하며 안전자산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 공포 단계는 아닙니다. 전략가들은 기본 시나리오로 전쟁이 몇 주 내 종료되고 기술주가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현재 AI 투자 붐 속에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이 시장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월가가 주목하는 진짜 위험 신호는 이런 겁니다. 이 네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면은 베어마켓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분석되는데 첫째로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 이상 장기 유지, 둘째로 호르무즈 해협 장기 봉쇄, 셋째로 인플레이션 재상승, 네 번째로 페드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을 다시 하는 경우 이 네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면 베어마켓으로 갈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죠. 베어마켓은 약세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거나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부정적인 상태를 베어마켓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주가가 최고점에서 20% 이상 하락하면 베어마켓으로 분류를 합니다. 베어마켓이 가능하느냐? 예, 앞으로 주가가 하락세, 약세장이 올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 두시면 되겠고요. 투자자에게는 경계 조심하라는 신호로 볼 수 있고 반대 개념이 불마켓이죠. 강세장, 주가 상승과 투자자 신뢰 증가. 베어마켓이 되면 투자자들은 현금 확보, 위험 관리, 방어적 자산 투자를 고려하기도 한다는 거 기본적으로 숙지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달러 강세와 금리 상승 전망의 영향으로 금 가격이 1% 하락했습니다. 보통 이럴 때는 금 가격이 오르는 거 아니야? 네, 그런데 중동 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금 가격의 하방 압력이 가해진 것입니다. 현재 온스당 5,080.99달러로 1.7% 하락했습니다. 자, 금은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으로 여겨지지만 금리가 낮을수록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자산인 금의 매력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보면은 유가가 한때 배럴당 120달러에 근접하면서 달러 가치가 강세를 보였죠. 중동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에너지 공급이 크게 차질을 빚고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로 투자자들이 현금 확보에 나선 영향입니다.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달러로 가격이 매겨지는 금은 다른 통화를 사용하는 투자자들에게 더 비싸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사람들이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자라는 발언과 관세 부과 이후 시작한 미국 제품 서비스 불매 운동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일시적인 애국심 차원의 움직임이었는데 현재는 사회 경제 구조를 바꾸는 새로운 질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소비자들은 자국산 브랜드 구매를 늘리고 국내 건강을 확대하는 한편 미국 여행과 쇼핑은 줄이고 있고 특히 elbows up, 이 elbows up이라는 하키 용어가 저항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캐나다가 사실 미국에게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2025년 작년 기준 캐나다는 미국의 두 번째 큰 무역 파트너였는데 미국 수입 비중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캐나다 중앙은행은 이번 무역 갈등이 구조적 경제 변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GDP 구성과 인플레이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소비자 조사에 따르면 60% 이상 캐나다인이 미국산 술과 농산물을 피하고 있고 절반 이상은 미국 소매점과 웹사이트 이용도 회피하고 있습니다. 네, 예, 뭐 부정적인 뉴스만 있는 건 아닙니다. 새로운 사업으로 뜨고 있는 것이 있는데 주목해 보십시오. 최근 뉴욕 등 도시에서는 건강과 사회적 연결을 동시에 제공하는 Wellness Third Space하고 멤버십 클럽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술 중심 모임 대신 사우나, 콜드 플런지, 스킨케어, 그룹 클래스 등 활동을 통해 건강을 관리하면서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Third Space란 집과 직장 외의 사람들이 모이는 사회적 공간을 뜻하는데요. 팬데믹과 디지털 시대를 거치면서 외로움과 사회적 단절 문제가 부각되자 단순한 커뮤니티를 넘어서 건강과 웰니스 활동을 결합한 프리미엄 공간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공간은 소규모 그룹 활동으로 친밀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제공하고 큰 모임이나 파티보다 부담이 적어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찾고 있는데요. 뭐 더 길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덜드 스페이스의 대표적인 사례는 한국식 찜질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공간이 비즈니스 관점에서도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하는군요. 이번 주 시장의 주요 체크 포인트입니다.
자, 이번 주 글로벌 금융시장은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와 대형 기업 실적 발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물가 지표와 인공지능 AI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시장 방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슐렛 패커드가 장 마감 후에 발표를 하고요. 내일은 코일스, 오라클이 그리고 수요일에는 2월 달에 CPI, Consumer Price Index 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됩니다. 자, 이 CPI는 주로 음식, 주거비, 자동차, 의료, 에너지 등 소비자 생활과 관련된 물가 변화를 측정하는데 이 CPI 상승은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여 주식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고 반대로 CPI 상승세가 둔화될 경우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며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목요일에는 유통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겠고요. 금요일에는 주요 경제 지표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요. 먼저 미 4분기 국내 총생산 GDP 데이터를 공개합니다. GDP는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수출 등을 포함한 미 경제의 전체 성장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경기 지표겠죠. 또 계속해서 페더럴 리저브가 가장 중요하게 참고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인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 지수도 발표됩니다. 자, 이번 주의 핵심 포인트는 수요일에 CPI, 금요일에 PCE, 그리고 오라클하고 어도비 등 AI 투자 실적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중동 전쟁, 유가 인플레이션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상 미국 경제 읽어주는 남자 경제남을 마칩니다. 좋은 한 주 되십시오. 고맙습니다.